지금까지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은 아마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 방식은 있다니까 서로 표면적인 넓혀가지고 한꺼번에 필터를 갖다가 기존에 좀 가정용 영수기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넓게 사각으로 만들어갖고 그 디자인은 수천 가지 디자인 나올 수 있어요. 그 디자인 자체를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도 표면적이 넓게 이제 처리돼 가지고 물이 정수되는 방식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ITN에서 나온 것이 제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남이 이렇게 기술 구조 아이디어를 딱 내놓은 걸 배워갖고 디자인만 변경을 시켜갖고 하시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만 디자인만 변경을 시키는 노력만 하면 되는데 남의 기술을 남의 그 지적재산권 특허나 뭐 아이디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딱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을 넓혀갖고 딱 그렇게 디자인만 조금 변경시키면 되겠네 이러겠네 전부 다. 핵심적인 기술 구조는 표면적을 넓혀서 물을 많이 정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선은 이제 사각 형태로 해가지고 필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이렇게 많이 정수를 하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럼 옆으로 뉘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하면 이게 그 표면을 압력을 높이면 물을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수도 ITS 나오는 그 방식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동그랗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은 지금까지 정수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원에서 일단 그 1단계 치수장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해 물질에 대해서 감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분말이라도 활성탄을 투입해 가지고 입자가 큰 물질들을 가라앉혀서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절한 정수 처리 약품을 넣어서 섞습니다. 이래서 이런 정수약품 응집제인데 미세한 탁한 물질들 콜로이드성 물질을 큰 덩어리에 뭉치게 합니다. 4단계인데 이게 그 물질 응집제를 중심으로 해서 4단계 응집지에서는 작은 알긴 콜로이드와 부유물질이 엉겨붙어서 크고 무거운 덩어리 플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침전이나 여과가 가능합니다. 5단계 침전지에서는 이런 덩어리들을 가라앉히고 맑은 잎물을 요과지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라앉은 덩어리는 수분을 제거하고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단계 요과지인데 요과지에서 침전지를 통과한 물을 모래나 자갈층을 통과시켜서 물속에 남아있던 작은 입자들까지 깨끗이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7단계는 염소를 투입합니다. 염소를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만들고 8단계는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보냅니다. 그래 이렇게 다 정수를 했어요.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그렇지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용 필터에도 저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전세계 필터 특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이 회사가 딱 그렇다 멋졌다 정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걔 기술을 표면적을 넓혀 가지고 많은 양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기술 구조에 대해서 모양과 형태만 변형시켜서 하시면 방해 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술을 남의 아이들 기술을 베끼거나 그렇게 가피하거나 뭐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표면적을 넓혀서 많은 양을 대량으로 처리하는군 모양과 형태만 딱 변경시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기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정수기 안 쓰는 데 없으니까 이런 기술을 제 기술은 거의 대부분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술 구조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획기적인 기술들로만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한 제 기술입니다. 그죠? 표면적을 넓혀서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모이게 했을 뿐이지
표면적을 넓혀서 하는 이 기술 구조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그때 가정용 정수기처럼 만드셨다. 이렇게 물을 갖다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게 느리단 말이에요. 느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엄청난 대용량 물도 가능하고 정수기에서 순식간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정수기에서 만들어진 물을 제가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에어컨 증발기 방식으로 냉매를 통과시키되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통과시키고 서로 굵기가 두께가 이 코일 미세건 아주 미세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표면적이 넓어져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직경이 틀린 이 증발기 관도 이렇게 대중소로 두께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그래서 같이 붙여 놓으면 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파동식의 냉기가 된다. 강력한 냉기가 된다 그랬죠. 아주 미세하게 물을 이렇게 코일식으로 같이 증발기에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차가운 물이 형성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물을 이제 일단 저장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그때 물을 전기 무선 주전자나 이렇게 유선 주전자에서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데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을 직접 이렇게 금속철을 넣어갖고 하는 방식도 센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조금만 먹을 양만큼만 순간 가열을 해가지고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가열의 코일도 가령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 형태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코일 형식으로. 코일 형식으로 하시든지 금속체 방식으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코일 부분에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대남 매듭 구조처럼 코일의 두께가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열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제 코일을 하십니다. 이런 코일 방식도 히터 코일과 뭐 아니면 압력법솥, 무선 뭐 이렇게 드라이기가 할 방식이 드라이기도 이런 코일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코일들 백열구 필라멘트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거나 사각이나 동그란 점 또는 뭐 이렇게 그보다 그 선 중에서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열이 축적되고 빛이 확 나요. 이게 백열구나 각종 전구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다. 히터 방식에도 여기다가 동그란 점 같은 거나 네모난 점을 찍어서 열을 증폭시키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서로 이 코일의 간격을 가깝게 붙이는 부분을 통해서 제 기술 구조를 피하려고 가깝게 붙여갖고 두껍게 열을 그것도 이제 서로 코일의 간격이 일정한데 그쪽 부분만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코일 형태로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물에다가 아예 그냥 이런 코일 형태로 이렇게 근데 그거 부식될 것 같아서 이렇게 끓이는 방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그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증발기 방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밀폐된 장소에 놓으면은 이렇게 정수기 안에 이렇게 그 증발기 세면 그것도 차가운 공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그마한 팬을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구조도 일종의 작은 에어컨이 되는 거죠. 그럼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냉기 만들어주는 거, 그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아예 안에 에어컨도 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 2개나 정도나 3개나 정도 만들어서 찬바람을 이렇게 작은 팬을 통해 송풍 팬을 통해서 내보내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미니 에어컨을 만드는 거예요. 미니 에어컨을 만드는 때는 뭐라 그럴까? 아주 이만한 크기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압축기를 미니로 만들고 거기서 냉매를 통과하고 응축기는 그냥 뭐 작으니까 응축기에서 바람을 내뿜든지 뒤로 아니면 내뿜지 않고 차갑게 하는 층을 지나게 되면 돼. 이렇게 냉매가 압축된 고온고압으로 압축된 냉매가 차갑게 하는 층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터널 같은 것이 되겠죠. 금속 터널 그 부분을 딱 붙여서 지나가면 차갑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증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팽창밀법을 통해서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갖고 하기 위해서 코일 형태를 하셔가지고 뭐 꼭 다른 디자인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데워서 차갑게 해서 송풍 안에 정수기 안에 송풍기도 들어있는 구조도 제기술 구조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미니 에어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죠. 미니 에어컨을 차가운 금속층을 차갑게 해주는 그 냉매가 압축된 냉매가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차가워지죠. 또는 온매가 이것을 온풍기를 사용하려면 온매가 압축기에서 압축돼 가지고 뜨겁게 하는 지역을 지나면 되겠죠. 코일로 감아주거나 뜨겁게 하는 금속관들을 지나거나 차갑게 하는 지역을 지나려면 차갑게 하는 건 뭐죠? 네, 이렇게 냉매가 그렇죠. 또 다른 냉매일 수도 있겠죠. 냉매가 있고 또 다른 냉매가 금속관으로 된 냉매 두 개 층을 냉매가 흐르는 것을 거기 두 개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냉매는 물이 됐든 뭐래 됐든 차갑게 해주는 것을 통과를 해주고 차가운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그것이 이제 차가운 터널을 형성하는 것이 냉매가 들은 관이든 금속관이든 그다음에 물을 통과하든 차갑게 해준다. 그것이 열을 빼앗는 구조를 갖는 거죠. 이런 일정 부분의 터널을 지나면 시원한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열을 빼앗죠. 응축기가 필요 없이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는 뜨겁게 하려는 진행을 지나면 그 온매가 더워져서 이게 그렇죠. 온풍기가 되는 거죠. 증발기로 들어가가지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에어컨 증발기 방식으로 약간 데워졌던 것이 히터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에어컨 증발기 방식과 히터 방식으로 데워가지고 이 히터 방식은 서로 굵기가 틀린 사이즈가 히터가 이렇게 코일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방식도 이런 식의 사이즈가 틀리게 대중소나 뭐 이렇게 틀리게 해서 코일을 만들어 갖고 열을 갖다 온풍기를 만드셨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건 이제 송풍하면 온풍기가 되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히터기가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에어컨 증발기 방식에서 데워진 공기를 온매로 데워진 공기를 다시 히터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데우면 되겠죠. 아주 뜨겁게 하려면 조금만 데워서 그래서 송풍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 증발기 방식의 온매가 이제 에어컨 증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히터를 더워진 공기를 조금만 히터해가지고 조금만 코일로 이제 더 덮여갖고 송풍해주면 그것이 이제 온풍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의 전기가 들겠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